자, 198페이지 볼까요? 198페이지 사기 강박. 얘는 사례 가지고 먼저 좀 내용을 파악하고 교재 정리를 좀 합시다. 그 사람이 고려청자 가지고 있어요. 고려청자 진품 가지고 있는데 시가로는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고려청자 진품.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요? 전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쪽 방면에 그냥 한 1,000만 원 합시다. 괜찮겠어요? 그러면 고려청자 진품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리라는 사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가짜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갑이 속아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중요해요.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계약서상의 표시는 얼마로 되어 있죠? 계약서상의 표시는 당연히 100만 원의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상의 표시는 당연히 얼마죠? 100만 원. 그 다음 잘 생각하셔야 될 건데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려청자를 1,000만 원에 팔 의사가 있었어요? 100만 원에 팔 의사가 있었어요? 1,0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가 진짜인 줄 알고 판 거예요? 가짜인 줄 알고 판 거예요? 가짜인 줄 알고 판 거죠. 얼마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100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사도 100만 원, 표시도 100만 원이죠. 즉 의사와 표시가 여기는 뭐 하는 경우다? 일치. 그런데 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00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고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자. 그 하자가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이 세 가지하고 사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그 다른 점을 말로 한번 해보세요. 다른 점을. 그렇게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러니까 줄여서 비통착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비통착. 그러니까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죠? 불일치하는 경우고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다? 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다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고 불일치하는 경우고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통착은 의사가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의사가 없는 경우죠. 다시 정리할 때 P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 비진의 표시 의사 X, 통정의 표시다 의사 X, 그 다음 착오도 의사 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는 다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고 사기는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 거기까지 잘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기는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나?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사기 좀 읽어볼까요? 밑에 내려가시면 198페이지. 자, 그 조문 밑에 내려가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의가 있죠. 의 쭉 한 번씩 읽어볼까요? 밑줄 할 건 없어요.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괄호 안에 먼저 사기가 되려면 무슨 행위를 해야 되죠? 속여야 되죠. 기망행위를 해서 표의자가 뭐에 빠지고 착오 상태에 빠지고 이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해서 기망행위를 해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걸 사기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시 실판으로 올까요? 실판으로 와서 이번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고려청자 진품 1,000만 원짜리를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려청자를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한 겁니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해서 갑이 무서워서 을과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상의 표시는 당연히 얼마로 되어 있죠? 1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100만 원. 그 다음에 무서워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고려청자를 1,0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100만 원에 팔 의사였다. 뭐죠?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만약에 지금 을이 뭐라고 얘기했죠? 얼마에 팔지 않으면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이 계속 1,000만 원에 팔 의사를 가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쑤시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했으니까 갑이 무서워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사실은 100만 원에 팔기 싫겠죠. 그런데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도 의사 얼마죠? 100만 원. 표시도 100만 원.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죠. 그런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100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고 갑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자가 바로 강박이라는 거예요. 강박. 그러면 강박 요거하고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하고는 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또 똑같이 한번 해봐요.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고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둘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비통착은 의사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의사의 흠결이라고도 해요.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는 의사가 없는 경우라서 의사의 흠결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강박은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예요. 아주 쉬운 문제 하나를 맞춰봅시다.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절대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없다. 오해의 X예요. 질문만 드리면 또 표정이 굳었어요. 다시 천천히 들어보세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절대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없다. 오해의 X예요. 이건 오해예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거죠? 일치하는 거고 비진입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죠. 더 쉽게 강박은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고 비진입 표시는 아예 의사가 없는 경우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절대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와서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의 나오는데요.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의 읽어보세요. 강박은 일단 무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괄호 볼까요? 무섭게 하는 게 뭐죠? 이게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해악을 고지해서 표의자가 뭐가 유발된 상태에서 공포심이 유발된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강박입니다. 그럼 7번 볼까요? 강박은 해악을 고지해서 표의자가 공포 상태에 빠져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강박입니다. 그러면 사기하고 강박은 같아요, 달라요? 사기와 강박은 같다 다르다. 얘는 구조가 같죠. 왜냐하면 둘 다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에 일치하는 거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니까 사기와 강박은 구조가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한 개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은 왼쪽에 왔고요. 왼쪽에서 규정하고 있죠. 110조. 자, 그럼 110조 조문을 좀 읽어볼까요? 110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초과정에서는 1항하고 3항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한번 읽어볼까요? 1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항 갑시다.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전 2항 그랬죠? 그러니까 이 1항과 2항을 다 통틀어서 전 2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항과 2항의 취소는 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아까 가르쳐 드린 내용대로 여러분이 직접 정리를 한번 해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할 수 있겠죠? 그럼 선의 밑에다 뭘 써야 돼요? 선의 밑에다가 상대적 취소를 써야 되죠. 상대적 취소를 써야 되고 또 대항하지 못한다. 에다는 뭘 써야 되죠? 효과, 주장, 불가. 효과, 주장, 불가. 자, 그렇게 쓰셨어요? 그럼 110조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조 조문은 사강, 취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문 옆에다 써둘까요? 사강, 취선.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조문을 외우는 겁니다. 조문 외우는 거. 107조 어떻게 돼 있죠? 비유, RR, 무선. 108조는 통정, 무선. 109조는 내중, 착, 중, 무선. 110조는 사강, 취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칠판 이제 오세요. 그럼 사기가 되려면 먼저 무슨 행위를 해야 되죠? 기망행위를 해야 되고 표의자가 뭐에 빠져야 돼요? 사고 상태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사기고, 강박은 일단 해악을 고지해서 표의자로 하여금 뭘 일으킨 상태에서 공포심을 일으킨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강박인 겁니다. 먼저 요 사기가 되려면, 강박이 되려면 각각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요건이 4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기의 구조하고 강박의 구조가 똑같아서 사기의 요건하고 강박의 요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럼 왼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사기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죠? 먼저 첫 번째, 그 굵은 글씨를 잘 밑줄 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걸 잘 기억해야 문제가 잘 풀려요. 자, 첫 번째, 사기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망행위에 뭐가 있어야 한다? 위법성. 그러니까 기망행위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망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 자, 그럼 이거 4개 외울 수 있겠죠? 자, 7번 볼까요? 먼저 사기가 되려면 사기친 사람, 사기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 근데 그 고의가 먼저 기망행위를 해서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의 하나 필요하고, 또 착오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의 2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자의 고의는 몇 단계 고의다? 2단계.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기망행위는 그릇된 개념을 가지게 하는 일체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속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을 속이는 일체의 속임수에게 기망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망행위가 뭐 해야 한다? 위법해야 돼요. 속이긴 했는데 이게 위법성이 없으면 또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망행위가 뭐 해야 된다?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즉 기망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져야 되고, 또 착오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고의 몇 단계 고의였죠? 2단계 고의고, 인과관계도 똑같아요. 인과관계도 몇 단계 인과관계다? 2단계. 그럼 7번 볼까요? 외울 수 있겠죠? 잘 따라오세요. 사기의 요건은 4가지인데, 첫 번째 뭐죠?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볼까요? 자, 이거 가지고 몇 가지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과실에 의해서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OX. 과실에 의해서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뭘 고민할 게 없죠. O예요, X예요? X죠. 아까 첫 번째, 사기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 그러니까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게 고의죠.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누구를 속이게 됐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것만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기자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고의. 따라서 과실에 의해서는 절대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또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요건을 잘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훨씬 더 내용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요건 4가지를 기억 못하면 자꾸 나오는 데마다 계속해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목차들을 잘 기억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다음 기망행위라는 거 이렇게 막 가짜라고 속이거나, 그다음에 서류 문서 위조해서 서류 위조한 걸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기망행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묵,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침묵하는 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이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그냥 가만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가 기망행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현재 이 건물이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이에요. 강제 집행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을이 너의 건물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이 강제 집행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대상의 목적물인 이 건물이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이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을에게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건 적극적으로 속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이제 기망행위가 되냐면 일정한 사실을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을 때 이를 말하지 않은 건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갑이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회사예요. 근데 요 아파트 분양하려고 하는 갑 측에서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내가 분양받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러 나가봤더니 여기도 공동묘지, 여기도 공동묘지, 공동묘지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말해주지 않은 거니까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내용 이거예요.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망행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망행위에 뭐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이게 유명한 모피코트 사건인데요. 여기가 이제 H백화점입니다. H백화점은 어딘지 아시죠? 여기서 모피코트를 판 거예요. 모피코트 한 벌 값은 얼마예요? 한 얼마 할까요? 하여튼 당부사항이 있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제가 하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래서 많이 없어졌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합격자 모임할 때 맨날 다 모피코트 입고 왔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도 모피코트, 이 사람 모피코트.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한 절반이 다 모피코트인 거예요. 그다음 거기 원형 테이블로 이렇게 다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다 모피코트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보면 무슨 동물원 같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상 이제 입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다음에 합격자 모임이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합격자 모임 할 때 제발 드레스 좀 입고 오지 마세요. 드레스. 그분은 자기 같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게 뭐 미션이었나 봐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뭐 인스타인가 뭐 올리는 거. 그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약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이브닝 드레스하고는 진짜 사진 못 찍겠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결국 안 찍었거든요. 하여튼 못 입고 것도 안 되고 드레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오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부탁이에요. 왜냐면 제가 학원 수강생들은 다 알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사람 얼굴 보면 평생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쓱 지나만 봐도 그냥 알아요. 그건 하여튼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오시면 마시게 그거 안 돼요.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수업 시간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일단 머리가 산만해가지고 온 거예요. 아침부터 미용실 가가지고 진짜 진하게 화장도 평상시 그분 거의 안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장신구 이런 거 목걸이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진주 목걸이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이제 몰라가지고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서운해 하시더라고. 대박이었잖아요. 본 적 없는데요. 한참 이렇게 봤더니 그분 어디 앉은지 생각나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오시니 마시게 바래요. 그리고 사진 이렇게 한번 찍어놔요. 사진 이렇게 찍어놓으면 좋아요. 뭐냐면 공부하기 전하고 후하고 많이 달라지거든요. 비포 애프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공부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찍어두기 바래요. 지금은 좀 사람 얼굴 같잖아요. 이렇게 공부해보면 장난 아니에요. 공부해보면 얼굴이 엄청 많이 망가지죠. 그리고 매일매일 뭐 이렇게 하고 신경을 쓰고 이러니까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청 많이 먹어요, 진짜. 지금은 많이 안 먹겠지만 모의고사 보는 날은 엄청 먹죠. 시험이 20점, 3점 수두룩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청 먹죠.
제가 지난번에 그분 얘기 드렸잖아요. 둘이 손 꼭 잡고 다니는 사람. 아,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떨어지라고. 근데 둘이 손 꼭 잡고 다녔죠. 우리 합해야 60이에요 이러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합해야 60이에요. 그러니까 1년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합격하면 그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시 원래 들어와서 요 모피코트 이제 모이면 입고 오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모피코트 사건이 뭐냐면 모피코트 이제 시가로 이게 1,000,000원짜리였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세일 기간에 50%로 이제 세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0이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세일 기간에 이제 가격표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가격표를 1,000,000원짜리를 2,000,000원짜리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50% 세일해 주다 적발된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로는 요 가격표를 뜯어 고치는 거니까 이거 기망 맞죠? 그리고 이거 기망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기망행위는 당연히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기망행위가 뭐하니까? 위법하니까 이건 사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몇 단계 인과관계죠? 2단계. 그러면 요 기망행위를 했는데 착오에 빠지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망행위를 해서 착오에 빠진 건 맞는데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사표시를 한 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망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져야 되고 착오 때문에 의사표시를 해야만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강박은 여러분 해보세요. 강박도 요건이 똑같아요. 강박도 요건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뭘까요? 강박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고의도 똑같죠?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가 되는 거죠. 그럼 칠판 볼까요? 요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의 하나. 그 다음에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의 두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강박행위 있어야 되죠? 강박행위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강박행위가 뭐 해야 된다?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무슨 인과관계죠? 2단계. 그러니까 해악 고지 때문에 공포 상태에 빠져야 되고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강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풀어볼까요?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O의 X예요. 보통 강박이 되려면 이제 뭐 죽여버리겠다,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강박인데, 요 침묵하는 건 강박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침묵은 강박행위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침묵이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집에 애들 생각하면 돼. 집에 애들. 애들이 막 하다가 엄마한테 엄마 나 게임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게임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죠? 반 죽을까 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시험 문제죠. 다시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사기, 강박은 뜻이 뭐죠? 뭐 이러시면 곤란해요. 다시 칠판에 와서 사기, 강박은 뜻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바로 사기, 강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10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사강 취선입니다. 요거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사기당한 갑, 강박당한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 자, 그런데 만약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사기를 이유로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이걸 뒤로 가는 걸 소급이라 그래요. 소급. 그러니까 요 3월 1일 날 취소를 하긴 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 계약 성립 시, 계약 체결 당시까지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0조 1항에다가 끝을 써놓을까요? 110조 1항 보시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아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 밑에다가 소급적으로 무효 이렇게 써봐요. 취소 밑에다가 소급적으로 무효.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취소하면 법률행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하게 됐으니까 갑은 너랑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거니까 을에게 요 고려청구를 다시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취소의 효과예요. 사기를 당한 갑, 강박을 당한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을에게 고려청구자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취소의 효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목적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어요. 고려청구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어요. 그 병은 선이에요. 병이 또 정이라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되판 겁니다. 얘는 악이에요. 그러면 현재 고려청구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정이죠. 그러면 갑은 악의 정에게 고려청구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용 알아들으셨어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고려청결을 을에게 판 거야. 그러니까 을에게 고려청결을 인도를 해줬고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병은 어떤 상태라는 거? 선이.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몰랐다는 거죠. 뭘 몰랐다는 거죠? 사기, 강박 사실이죠. 그러니까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갑에게 사기나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병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고려청결을 가지고 있다가 또 누구에게 되판 거예요? 정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정은 악이었다는 거예요. 악이. 얘는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죠? 을이 갑에게 사기 강박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도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고려청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이죠, 정. 그럼 정에게 갑은 고려청자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없을까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이유. 결국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병이 선이 이어서 결론이 뭐예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이게 결론이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자, 그러면 다시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로 해서 을에게 고려청자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되팔았어요. 그러면 요 갑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인사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표의자죠. 을의 이름 뭐죠? 상대방. 병의 이름 뭘까요? 이 사람은 제3자죠. 그럼 아까 110조 조문이 사강, 취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효과, 주장, 불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게 취소의 효과인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취소의 효과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선이니까 이때는 소유권 취득 이후 취득하지 못해요. 취득하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정이라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특별히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엄폐물의 법칙. 얘는 그냥 뭐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요 바위대에 이렇게 숨었어요. 바위대에 이렇게 숨으면 총알이 바위에 부딪히니까 요 뒤에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죠. 그래서 보호받는 자 뒤에 있으면 다 보호받는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7번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을 배웠냐면 저를 보세요. 반드시 꼭 외우고 가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그럼 아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4단계 있다 그랬죠? 뭐죠? 동기. 외우고 가세요. 외우고.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이 중에 의사 표시 내용이 아닌 거 2가지 있다 그랬죠? 아닌 거 2가지는 뭐와 뭐죠? 동기와 표시 의사는 의사 표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내용인 거 2가지는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인 겁니다. 그러면 효과 의사를 줄여서 의사, 표시 행위를 줄여서 표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경우를 무슨 의사표시라고 한다 그랬죠? 정상적 의사표시. 이때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기냐면 2가지로 나눴죠? 상대방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먼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표의자가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면 되죠. 두자. 그게 뭐죠? 표백. 표백한 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그래서 의사표시가 제일 처음에 표백, 발신, 도달, 요지. 그럼 이 중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도달한 때. 도달한 때.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이게 비정상적 의사표시. 총 4개 배웠어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 이렇게 배웠습니다. 비통착, 사기강박. 비통착, 사기강박.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쓴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107조 조문하고 108조, 109조, 110조 지금 좀 외워보세요. 외우고 바로 제가 질문 드리고 이걸 맞추면 퇴근인 거예요. 대신 틀리면 다시 1교시로 소급하는 거예요. 소급 아시겠죠? 쭉 흘러갔다가 처음으로 거꾸로 되돌아가는 게 소급인 겁니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 외우세요.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도 책 차근차근 보면서 빨리 외워두세요. 다 외우셨어요? 자, 다 외우셨으면 이제 책을 덮습니다. 다 책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출 때마다 이제 짐을 하나씩 싸는 거예요. 맞출 때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시고 먼저 조문의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조문의 숫자. 자, 먼저 차고 몇 조? 109조. 109조. 비진의 표시 107조. 사기 110조. 통정의 표시 108조. 강박 110조. 차고 109조. 틀리면 안 돼요. 차고 109조. 109조. 비진의 표시 107조. 차고 109조. 차고 109조. 109조. 결국 왜 이렇게 안 되죠? 차고는 109조. 강박 110조. 통정의 표시 108조. 사기 110조. 비진의 표시 107조. 통정의 표시 108조. 차고 109조. 사기 강박 110조. 107조 조문 어떻게 되죠? 107조 조문 비유 RR 무선. 그다음 109조. 109조 내중착. 여러분 좀 전에 본 거 맞아요? 다시 1교시로 소급하겠네요. 자, 다시 109조 어떻게 된다고요? 내중착 중무선 108조. 통정무선 110조. 사강 취선이죠. 그러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그냥 두 문자로만 쭉 연결해서 외워보겠어요. 쭉 연결해서 외워볼까요? 시작. 비유 RR 무선. 그 다음 통정무선. 그 다음 내중착 중무선. 그 다음 사강 취선. 그러면 비유 RR 무선. 이건 뜻이 뭐예요? 비유 이거 뭐죠? 일단 이렇게 외우고 여러분 풀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비유 이거 뭐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그 다음 RR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인데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 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통정무선이죠. 이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109조는 내중착 중무선이죠.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다음 선,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다음 사강, 취소는 뭐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통착의 공통점 뭐죠? 비통착의 공통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예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죠?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비유, 무선, 통정, 무선, 내중착, 중무선, 사강취, 선 다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무슨 무효가 될까요? 상대적 무효. 통정의 표시는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착오는 상대적 취소. 사기 강박은 상대적 취소. 지난번에 103조 봤죠? 103조. 선량한 봉송,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얘는 무효로 한다. 딱 끝나죠? 그러니까 얘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무슨 무효라고 그러죠? 절대적 무효. 이런 것들이 다 조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풀리는 문제들인 거예요. 다음 중 무효 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다 비통착 3개 뭐 고르면 돼요. 이렇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동영상 올라가면 그 동영상 가지고 첫 번째 복습할 땐 노트 정리해야 되죠. 노트 정리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쓴 내용들을 다 그대로 옮겨 적어 보세요.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2번, 3번 한 몇 번 들으면 될까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2번 들을 수 있으면 2번. 시간 허락하는 한도에서 3번, 4번도 좋고 10번도 좋으니까 이 복습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 또 이렇게 복습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지금처럼 정확하게 또박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복습해서 오늘 한 내용을 잘 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